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지난 15일 있었잖아요. 그 선고 직후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문기 처장의 동생의 어떤 인터뷰가 공개됐어요. 근데 내용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판 결과가 나온 15일 날 그 결과를 보고 어머니가 김문기 씨 묘소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기 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 이것보다도 더 화가 나고 경악을 했던 것은 그 발인 날이 아마 크리스마스 때쯤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크리스마스 캐롤 영상 올렸는데 거기에서 산타 옷 입고 선글라스 입고 춤추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 영상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역겹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조의도 하나 한 번도 안 하고 조화도 안 보내고 그리고 평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제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많이 가깝게 지냈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시장이 해외 갈 때는 측근이 아니면 데려가지 않거든요. 그 측근에서 데리고 갔고 그러면 거의 10일 가까이 여행 같이 다닌 거 아닙니까? 비행기도 같이 타고 그 다음에 버스도 같이 타고 차도 같이 타고 그 무엇보다도 골프 칠 때도 다른 사람 배제하고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 3명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를 리가 있느냐.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새로운 증언을 했었잖아요. 법정에서. 아버지가 저쪽 가서 몰래 전화 통화하고 오면 아버지 누구야? 그러면은 이재명 시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안다는 것이 분명하고 또 자기의 어떤 옆에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골프 치고 나서 자기 딸한테 보낸 영상 보면 시장에 대한 굉장히 존경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설사 대장동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알잖아요. 알으면 좋아도 보내고 내가 알지만 대장동과는 상관이 없다랄지 그런 식으로 범행은 부인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데 모른다고 하면서 아예 우리가 속된 말로 아예 쌩깐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인성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의 인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에 불려 나가고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조사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재판을 5개나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견디면서 검찰의 조작이다고 소설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심성이 이제 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저는 김문기 처장이 사망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걸 보면 인성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이 굉장히 반대적인 걸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1심 선거 때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 김문기 모른다고 관련해서 범죄 사실 4개 했잖아요. 3개가 무죄고 1개 골프를 친 적이 있는 것처럼 사건을 조작했다. 이것만 유죄 나왔는데 김문기를 모른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유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건 김문기 자체 안다 모른다 문제가 아니고 대장동 국민의 의혹이 있는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교류 행위에 관한 부분이야. 김문기와 교류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행위에 관한 그런 거짓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을 내가 아냐 모르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형량도 집행유예에서 이제 실형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남아 있는 사건은 또 정자동 사건 있잖아요. 정자동 호텔 티켓 사건. 이 부분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내용은 이거예요. 백현동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4단계 용도 변경을 상향해 준 거고, 근데 정자정 호텔 사건은 4단계가 아니고 5단계예요. 어떻게 5단계까지 상향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특혜를 더 줬냐면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이게 성남시 시유지였거든요. 근데 이걸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30년간 무상으로 대여를 해줍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유상 임대 방식이고 그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대부료도 감경해줘요. 그러면 왜 이렇게 특혜를 줬을까? 거기에는 정진상의 친구가 있었다는 그런 말을 유동규 씨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검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준 게 아니냐. 그건 상식적으로 보여서 당연한 거고, 유동규 씨가 뭐 방송에서 나오면서 한 얘기 보니까 뭐 백현동은 애교에 불과하다. 백현동 4단계고 이건 5단계고 그 다음에 정진상의 친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내용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뭐 기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얘기지만 이번 선거 그 법인카드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이 마치 증거가 없는데 증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증거 없으면 어떻게 기소해요? 근데 검찰이 우리는 증거가 없는데 기소했다고 이렇게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까? 근데 마치 검찰이 그런 의견을 발표한 것처럼, 검찰이 입장 발표한 것처럼 이거 역시 호도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법카 같은 경우는 물론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걸로 유죄 받으면 어차피 피선거권 안 되고 처벌을 크게 받으니까 범행은 부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법카를 써서 뭔가 과일을 먹고 세탁을 하고 뭐 에르메스 샴푸를 쓰고 그런 거 다 맞잖아요. 그러면 법카로 경기도 예산으로 그렇게 한 건 잘못이다. 생활비로 쓴 거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자는 김혜경이하고 이재명하고 그 자녀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아주 뻔뻔하게 증거가 없는데 기소했다. 그 이야기 이외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또 이 법과 관련해서도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 뭐 조승래 대변인이랄지 최고위원들 보면 그럼 법카의 수익자가 누구냐? 잘못 쓴 건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2017년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는 먼지가 털어도 먼지 하나가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먼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흠이 하나 없이 이렇게 공직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먼지가 아니라 뭐 덩어리다, 덩어리. 먼지는 안 났을지 모르겠지만 먼지의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큰 덩어리들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번 선거가 나오기 전날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자고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또 선거가 나온 날은 또 1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하자. 또 이런 법 발의를 했어요. 단순히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법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아무리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가능하게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국민적 차원에서 저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걸핏하면 뭐 김대중 노무현 얘기하고 있는데 레벨이 끝까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기를 그 반열에 올려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초밥 사먹고 법카로 했습니까? 유증교사를 했습니까?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까? 본인과는 전혀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김대중 노무현과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웃음이 절로 나와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유증교사죄 판결을 한번 지켜봅시다.